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바로 강교산이 진짜 쫙 펼쳐지거든요. 와, 환상입니다, 환상. 그 이게 5월이 되니까 녹음이 진짜 연한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너무 예쁜 계절이죠. 동감하십니까? 네, 오늘 5월의 첫날 사장님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아, 이게 뭐라고 왜 자꾸 이렇게 설레고 떨리고 그럴까요? 사장님도 그러세요? 예? 공감?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도 비즈니스에서는 살아있구나. 떨린다는 건 그렇거든요. 떨리지 않다면, 설레지 않다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공유할게요. 제 화면에 지금 김진경 사장님하고 김미선 사장님하고 연수연 사장님 세 분이 보이네요. 자, 눈을 이렇게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 일의 가치를 요즘에 더 새삼스럽게 깨달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빠서도 그랬었고, 뭐, 여러 이유로 별로 보고 싶은 책도 없었고, 경전이나 읽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뉴스킨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 세월의, 그 비즈니스의 세월이 조금 더 익어가면서 더 많이 배울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배울 게 너무 많고 또 즐겁고 그러한 것을 깨닫고 있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지금 이렇게 그 신경 뭐더라? 신경 청소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읽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의 신경이 우리가 만져줌으로써 얼마나 젊어지는지에 대한 관한 책인데 뭐 우리가 특별히 만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루미스파거나 갈반지감 다 해당돼. 얼굴의 신경은. 뭐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게 두 번이 있는 책도 있고 세 번이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럼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딱 중간쯤 하다가 별로 안 읽고 싶은 책을 딱 덮어요. 진짜. 나중에 읽겠다 하고. 근데 진짜 재밌는 책은 어떻게 냐면요. 앞부분에 읽다가 어머, 그리고 뒷부분부터 읽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지? 가면 뒷부분도 계속 읽다가 다시 이제 앞부분부터 읽고 그 다음 또 읽거든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자, 우리 사업의 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준 책이에요. 뭘까요? 사람들 가장 큰 관심사는 뭐죠? 뭐죠? 우리 알죠? 머니? 머니예요. 아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가장 큰 관심사. 그래서 저는 돈의 속성이라는 스노우복스의 회장님이시죠. 김승우 회장님의 책을 혹시 다 읽어보셨죠? 사람들 읽어보셨죠?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강추. 왜냐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크게 자립하고자 뉴스킨을 하잖아요. 그냥 살았을 것 같으면 왜 뉴스킨을 굳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의 꿈은 어마어마 크잖아요. 근데 이게는 돈을 얘기하는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을 얘기하긴 해요. 돈을 얘기하는데 인생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집중해서 봤던 책이기도 하고 또
되풀이해서 보는 책이기도 해요. 뉴스킨과 사업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만 나오냐면요. 돈은 인격체다라는 말이 나와요. 돈은 인격체다. 아니, 돈이 무슨 인격체야?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능력이 다르고요. 모으는 능력이 다르고 유지하는 능력이 다르고 쓰는 능력이 각각 다르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대하는 태도, 즉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다 갖출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능력은 있으나 세 번, 둘, 셋, 2번, 3번, 4번의 능력이 없어서 도라무탑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다뤄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라는 거를 알려준 책이라고 보고, 저는 보통 보면 부자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그냥 일단 사요. 막 쌓아놔요. 막 일단 좋은 책은 막 그냥 바로 사요. 바로. 그러면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놓고 나서 보고 싶을 때 보거든요. 근데 부자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이게 막 이게 상상적이고 막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진짜 실질적인 책이에요. 본인이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알려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에도 질이 있다는 얘기죠. 돈에도.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비유를 했는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그 비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한 해의 강수량이 1000ml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냥 이 강수량이 그냥 봄에 한 번 딱 500, 가을에 한 번 딱 500ml 이렇게 딱 두 번 내려준다면 어떻게 1000이겠죠. 1000은 1000이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홍수 아니면 가뭄이겠죠.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결국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이거를 그냥 내가 원하는 때 제때 농사꾼이라면 이게 원하는 때 이렇게 필요한 만큼 탁탁탁 내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이 내려도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도 한꺼번에 많이 벌거나 이게 똑같은 옛날에 똑같이 1년에 한 3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세 번이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0을, 300을 계속 꾸준히 매달 들어와. 어떤 사람이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 어떤 사람이 더 부자 될 확률이 높겠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방법이 충분하게 내려주거나 늘 그럼 만약에 큰 비가 온다면 그 빗물을 담을 수 있는 댐이 있다면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기회는 잃게 되겠죠. 자, 다음 말은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력은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오늘의 한강이 되기까지는 아주 작은 그 태백에서의 작은 연못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원도, 충북, 경기, 서울을 거쳐서 서해까지 494km에 걸쳐 이렇게 펼쳐진 한강이 됩니다. 엄청나. 그래서 큰 강을 한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존강은 어떠냐? 아마존강도 마찬가지로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에서 네바다 미스미산 안에 있는 개울, 그 개울에서 시작돼서 커다란 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은 가볍게 드세요.
들어보세요. 돈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일부를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거든요. 10억 많나요? 많죠. 적나요? 많아요. 많아요. 10억이라는 돈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10억을 모으고 싶어요. 이분의 이제 월 페이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도 안 쓰고 10억을 모은다면 27년이 걸려요. 27년.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되려면 또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전액은 다 못 모아. 50%만 모아보겠다. 150만 원을 50년이 돼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쵸? 이렇게 내가 돈을 저축해서 10억을 만들 거야. 2050년.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 그 50%만 쓰고 모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되는 면은 다행이죠. 현실 상황은. 그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더 모자라죠. 근데 이 10억도 만드는 방법이 있대네요. 10억을 만들려면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억을 만들어 보고 그 1억을 만들어 봤으면은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만들어 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모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다음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은 처음 100보다는 훨씬 낮아진대요. 이해되시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유지하는 능력,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이러한 것들 다 합쳐졌을 때 이러한 그 돈의 개념이 이제 다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그 다음에 100억을 한번 100억 우리가 요즘에 억 하니까 그 개념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억이 여러분이 100억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박 좋지 않아요? 미쳐버리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100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억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실수령은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퀴즈입니다. 내가 100억이 있어.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자를 따졌을 때 하나도 안 써야 돼요. 100억을. 예금금리예요. 예금금리 이자를 따졌을 때 얼마를 될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100억을 상속을 받았다니 이걸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금금리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요즘에는요. 아무리 찾아도 1%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예금금리가. 보통 0.7%, 0.8%, 0.65%막 이렇거든요. 보통 1% 미만이요. IMF 시대는요. IMF 시대 딱 지나서 그 예금금리가 거의 뭐 20%까지 갈 때도 있었죠. 대박이 돈이 있으면 대박이었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돈을 놓고도요. 근데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도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기 예금 금리를 1년에 10%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 8천만 원이래요. 100억을 예금을 했을 때. 근데 이 8천만 원 받는 게 아니죠. 이자 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15.4%에 그러니까 KB금융에서 밝혀낸 거거든요. 이자 과세 15.4%를 제하니까 세후 실수령액이 그냥 이제 그 이자만 해서 6,76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물가가 오른 거 아시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계속 오른 거 아시죠? 보통 1.1% 5년 평균 한 1.1%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데 2019년에 보니까 0.4%로 평가자료다 4천만 원을 제하면 실제로 2,768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는다 합니다. 결국은 10억 원의 10억 원이 있다 해도 이자 소득을 받는 실수령액은 올 230만 원 정도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100억의 가치가 와, 상당히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라는 걸 느껴지시겠죠. 그런데요, 그 얼마를 벌어야 정말 부자일까? 얼마를 벌어야 도대체 정말 부자일까? 우리에겐 100억이 없잖아요. 10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백만장자라 하면은 KB금융지주에서 밝힌 그 백만장자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 금융자산이 10억 보유자, 10억 이상 보유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32만 3천 명이라 하거든요. 전국민의 0.63%. 그 중에서 부동산이 53.7%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자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소득에 그러면 이렇게 금융자산이라는 것이 10억이라는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10억. 그 금융자산이면 주식에 투자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될 수도 있고 뭐 예금에 들을 수 있고 이런 자산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건 없어. 아직 없어. 그런데 자산소득으로 올 1,000만 원 이상을 내가 따박따박 이자가 됐든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 됐든 이 따박따박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은요 백만장자예요. 사장님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예. 자,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달라요.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일하지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현재 10억이 있거나 100억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와, 누스킨 진짜 대단하다. 어쩌면 이 기회를 나한테 줬을까? 정말 이런 생각 다시 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스킨이 주는 기회는 뭐예요? 비전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기회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였죠. 줬죠. 우리에게 주었죠. 그러면 기회와 권리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이 기회와 이 권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자로 될 수 있는 첫걸음이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년 2, 30명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건데.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출발은 매우 작아요. 그리고 간단해요. 근데 결과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까 제가 강수량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비가 1000mm야. 그러면 충분히 계속해서 내리면 굉장히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큰 강수량의 빗물은 뭘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TR19는 우리가 매년 만들 때 어때요? 큰 비죠. 그쵸? 큰 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비에만 의존하면 어때요? 가뭄일 때도 있고 바짝바짝 마를 때도 있죠. 두 번째, 일정한 빗물. 내가 ARO를 갖추고 있는 이 고객의 빗물이 일정하게 계속 거기다가 또 더 필요한 만큼 계속 더해진다면 이 둘 다 갖춘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고 간단한 일을 뭘 해야 되는가를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게 만들거든요. 모든 출발은.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이력과 합쳐져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우리 100만, 뉴스킨이 100만장자는. 보세요. 처음에 사장님들 만 원이 쉐어링 보너스로 받아본 적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만 원도 이제 그 다음에 높아지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역대 연봉이 되죠. 자, 그때는 어때요? 노력은? 자, 왼쪽에 보면, 왼쪽 화살표 보면, 노력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만 원, 10만 원 벌기 위해서. 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의 자산 구축할 때는 이 돈보다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내 페이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화살표 보세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이 노력은 뒷거리만큼 작아져요. 그런데 페이는 어때요? 커미션은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뼛속까지 이해할 때 우리가 100년 걸려서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면 12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뉴스킨의 100만장자는 굉장히 앞당겨 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2배가 되고 5배가 되고 10배가 될 때 어때요? 처음 10억을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짧아지는 이 레버리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만 원 벌고 1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이때 추가 소득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때 가장 본업처럼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면은 점점 노력이 작아지면서 어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0만장자 우리 KB 금융지주에서 밝힌 100만장자 2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금융소득이 10억 이상 있는 소유자. 두 번째는 자산소득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 결국은 어때요? 돈이라는 것은 10억이 있다면 그 10억은 까먹기 금방 쉬워요. 그런데 자산소득으로 계속 나오는 그 소득은요. 그 소득, 첫 번째 소득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내가 일하는 소득보다, 내가 일하는 그 시간보다 내 자본소득이 넘어버릴 때, 그때가 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본소득을 넘어갈 때까지 레버리지의 그 이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이 시간과 노력보다 나의 이 자본소득이 넘어갈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근데 뉴스킨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국민의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후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뉴스킨의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100만장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0만장자로 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바빴고 가장 많이 일을 했을 때가 50만 원 벌 때였어요. 50만 원, 100만 원 벌 때였어요. 사장님들. 밥 먹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 뉴스킨의 100만장자 원리예요. 오늘 그거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뉴스킨이 우리 사업이 주는 이 기회는 너무너무 얼마만하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크게 해야 돼요. 내가 100만장자 돼야 되겠다. 난 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을 또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운은 그거는요. 운이 계속되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는요. 어때 습관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오늘 내가 작은 걸 어제부터 더 나은 일을 해야 돼요. 항상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뭡니까? 너무 잘하시죠? 사장님들. 요즘 핫한 거잖아요. 핫한. 윤여정 씨가 지금 미나리에서, 여기 옆에 미나리 보이시죠? 미나리.
알아, 미나리? 미나리라는 독립영화, 정의석 감독의 독립영화를 찍었죠. 돈도 거의 안 받고. 진짜 독립영화니까 자본금이 진짜 작았다 하잖아요. 근데 대박이 나버렸죠. 대박이 나버렸죠. 돈을 많이 들여서 망한 영화들도 많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숨어 있어요. 저는 주말에 2번이나 봤거든요. 이 미나리 영화를 반복해서. 아, 저기는 뭐가 숨어 있길래.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카데미 제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 미나리는 6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였어요. 그러나 여우조연상 하나 받았거든요. 옛날에 기생충이 4개를 받았었죠. 근데 여우조연상이 주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 주연상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윤여정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연기 인생이 50년 이상이 됐는데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능은 정말 대사를 그렇게 많은데 김수현 씨가 김수현 씨의 그 작품에 많이 출연한 분이잖아요. 가장 친한 절친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수현 씨의 그 보면 드라마라든지 대사가 엄청 길거든요. 그리고 연기 못한 사람 안 써요. 그분은. 김수현 작가는.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그 배우가 윤여정 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여정 씨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 특별한 재능이 있느냐? 어쩌면 그렇게 많은 대사를 그렇게 잘 외우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무지무지 노력해요. 만약에 자기가 할머니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었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사랑이 뭐길래라예요. 그러면서 윤여정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아하게 이렇게 들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는요 절실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요. 만약 할머니가 대리미지를 하고 있어서 무슨 말을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때만큼 이제 그 대사가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대리미지를 하면요. 그냥 이 대사만 연기 아니라고 했어요. 집에서 실제로 대리미지를 한대요. 실제로 대리미지를 하면서 그 대사를 계속 외운대요. 그리고 식탁에다가 그 많은 식구들의 숟가락을 넣으면서 하는 대사가 있으면요. 실제로 숟가락을 이렇게 넣으면서 대사를 계속 외운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촬영하기 전날에 잠을 못 잔대요. 너무 설레서, 떨려서, 긴장돼서. 그래서 꼭 수면제를 먹고 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우리에게는요. 진짜 절실함이 필요해요. 절실함은 뭐든지 이깁니다. 무엇인지 이기거든요. 이분에게서 배울 게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영화였지만 여우조연상 그 윤여정 씨가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청률이 그 말하다가 영화에 얼마나 많은 사람 영화 보기 저도 2번이나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저도 사실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떨리더라고요. 이게 뭔지 몰라도 떨려. 사장님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 일주일은요 되게 막 불편해요. 사장님들도 그러세요? 불편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사장님들. 그렇지 않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이기도 하고 5월 첫 주 알차게 사장님들 보내시고 저 강교사님 진짜 홀쭉 서서 저를 항상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말해준 것 같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계절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를 저 항상 저 산을 보면서 느끼듯이 뉴스킨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이 구하고 요구하고 믿고 그러면 실천하시면요. 사장님들이 얻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얻을 수 있어요. 저희가 먼저 실천해보고 얻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믿겠어요, 사장님들. 네, 감사합니다.